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시사계의 인자기 MC 장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왜 두 분만 나오셨어요? 네. 오늘 추석 특집으로 4부가 추석 특집으로 꾸려진다고 그래서 3부만 한다. 예. 두 명이서 충분히 충분하다? 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작가님이 연락이 오셔서 네. 오른쪽 옆에 약간 허전하네요. 이따 없으니까. 예. 네. 오늘 4부에서는 추석 특집으로 언택트 한가위 음악회 백승일 씨하고 홍주 씨가 와서 신나는 노래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계가 있었군요. 네. 제가 보자마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쓰는 건 줄 알고 저 노래방 기계 아마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쓰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라고 제가 확언을 했는데 여기서 쓰는 거였군요. 예. 제가 예. 속단했네요. 4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추석을 보내고 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색 증인, 국감마다 반복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색 증인들이 언론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EBS의 인기 캐릭터 팽수, 네. 그리고 가짜 사나이 이근대위. 네. 이 사람들을 부른다 그래가지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네. 국감장을 뭐 쇼처럼 변질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이 많을 텐데 일단 네. 이 두 사람을 왜 참고인으로 채택된 겁니까? 네, 일단 팽수 같은 경우는요, 황보승이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다음 달 15일 열릴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이 국감에 팽수를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것인데요. EBS의 내부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이 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 EBS 측이 팽수의 저작권을 정당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 팽수 에서 연기하고 있는 연기자의 근로 환경과 그 처우가 적절한지 등을 국감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EBS 측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물어보면 국감에까지 부를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일 아니, 먼저. 그래서 국정감사라는 거는 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이라든가 또는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 집행을 잘 하고 네. 있는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국정감사가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국정감사가 이 팽수의 증인 출석이라든가 뭐 참고인 뭐 이런 참고인들의 어떤 그 희화화에 의해서 국정감사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팽수가 엄청난 인지도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보승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팽수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자연스럽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그 팽수가 출연한다, 뭐 증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황보승이 의원님이 계셨구나라는 건 뭐 처음 알기는 알았는데 네. 저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팽수가 국정감사장에 나왔을 때 과연 팽수로 나올 것이냐 네. 아니면 그 안에 팽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나오실 거냐 이것도 상당히 네네.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 목소리 연기를 또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 중에 하나가 팽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지 말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탈을 쓰고 나와서 원래 목소리로 하는 것도 웃기고, 네. 그 국감장은 굉장히 또 엄중한 곳인데 거기서 원래 연기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기고, 어떤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팽수를 어떤 생각으로 부르자고 한 것인지, 그리고 EBS 자체가 피감 기관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국회의원이 없어요. 부르면 안 나올 수가 증인 없어요. 출석을 신청하면 사실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로는 안 나와도 된다. 증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뿐이지 공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이동영 진행자가 그러지도 않지만 갑자기 밤에 술 먹으러 나와. 싫으면 안 나와도 돼. 그럼 제가 반드시 나갑니다. 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저는 나갈 수밖에 없지요. 네. 예.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확 오는데요. 네,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출발하고 있죠. 예. 아니 그래서 황보승 의원도 항의를 엄청 받았다고 하던데 네. 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네. 너 인성 문제 있어? 이근대위는 왜 또 네. 호출당했습니까? 예, 약간 이 말투를 좀 더, 약간 좀 더 미국물 들어가게, 너 인성 문제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워낙 이 독특한 억양도 또 화제가 된 분이라, 이근대위 유튜브에서 이제 특수부대, 이 조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이 컨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을 총검수를 육군에서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네. 1946년 이후에 도입이 된 것이 총검술인데요. 이 총검술 교육이 폐지되는 건 73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 이근대위가 자신의 유튜브 컨텐츠에서 이 총검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에 맞게 조금 고칠 필요는 있겠으나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한번 들어보자. 정말로 총검술이 필요한지 이근대위를 출석을 시켜서 증인으로서 한번 들어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던 것은 여기가 이제 법사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 법원을 감사해야 되는 곳인데 이 총검술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증인을 출석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근대위가 이근대위를 보기 출석하면 네. 그 자체가 화제가 될 테니까. 네. 이것 또한 요즘 엄청난 인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펭수 문제 딱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갔으면 이왕 펭수가 만약 나온다면 저는 이런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EBS 측에서 펭수가 뭐 근로자냐, EBS 정치 직원이냐, 아니면 프리랜서냐라고 얘기했을 때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죠. 그렇죠. 프리랜서로 해서 이제 회당 이제 출연료 계약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 방송 관계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속하지도 않고 자영업자에도 속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금 조사한 결과는 프리랜서 1년 그러니까 연 평균 임금이 153만 원. 서울시에서 정한 생활임금이 176만 원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받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프리랜서의 어떤 그 근로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다음에 지금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또한 그다음 또 퇴직금도 지금 못 받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전혀 못 받는 네네.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처럼 이렇게 계속 근로를 하는 이런 좀 악행을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국정감사에서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김기태 변호사에게 MC가 리드한 대로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말. 이미 이근대위로 넘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시든지. 약간 갑자기 이근대위로 넘어가셔가지고. 네. 펭수를 굉장히 열심히 파셨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못 하셔가지고 아쉬우셨었나 봅니다. 예. 예. 어쨌든 이근대위를 법사위 불러가지고 총검술 폐지가 맞느냐 이걸 물어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만일 이근대위가 지금처럼 핫하지 않았으면 불렀겠느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총검수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이 모습이 아니라 전 세계 이 군대의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미군에서도 없앴고요. 뭔가 현대적인 방식의 금접전 방식이 필요하다.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고요. 대한민국 육군도 이제 그것에 고민을 함께 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좀 접근전. 지금은 이제 전쟁의 형태, 전투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그렇죠. 때문에 총검술 벌써 76년이나 됐는데 많이 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대 내에서 총검술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렇죠. 하지. 6.25 때 백병전 할 때. 그렇죠. 갑자기 이제 차검! 검차고, 그리고 네. 이제 근접전에, 백병전에서 쓰던 건데, 요즘은 로봇이 지금 전쟁하는 시대에서, 과연 총검술을 사용한 백병전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네네. 그렇다면, 이제 군대에서도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네네. 해서, 총검술 폐지를 결정을 한 것 그럼 같습니다. 두 분은 총검술 폐지에 찬성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훈련할 때 그 총검술 배우긴 했지만 한 번도 총검술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저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촌검술이. 예. 따라서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또 각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는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각계 전투에서 하는 그 PRI 이런 네. 거는 반드시 패져야 되지 않나. 예. 피나고 알배기고 그럼요. 뭐 네. 그랬었죠. 예. 네. PI를 잘해야 사격도 잘할 거 아닙니까? 저 PR을 엄청 잘했습니다. 하지만 사격 못했어요? 사격은 20발에 4발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PRI는 못했는데 사격은 1등에서 특박 나왔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이근 대위가 굉장히 이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 엘리트 코스만 받아왔고 최초의 수식어를 놓친 적이 없는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병들이 받는 총검술의 형태가 어떤지는 좀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다른가요? 좀. 왜냐면 워낙 엘리트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예, 제대로 예. 교육을 받으셨을 거고 네네. 또 사병들은 약간 좀 허술하게 받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근데 국정감사장에서 중인을 뭐 누굴 불러서 화제가 된다거나 혹은 또 의원들이 뭐 재료도 많이 가지고 나와요. 그렇죠. 네. 뭐 동물들 갖고 나온 네. 경우도 있고. 가장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자유한국당이었죠.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김진태 의원이 이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이 사살당한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면서 퓨마를 데려올 수 없으니 가장 비슷한 동물을 데려왔다라면서 벵갈고양이를 꺼냈던 저 그때 깜짝 기억이 놀랐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문제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는 벵갈고양이만 벵갈고양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있습니까? 그런 이색 소품들? 그 태권도복 입고 나왔던 의원분이 계셨었죠.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는데요. 이 태극기에 대해서 이 국기로서 이 전통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입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분위기에 맞지도 않고 좀 생뚱맞아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옛날 일이긴 한 10여 년 전 일인데 국정감사장에서 그 강원도 도암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 해서 오염된 물을 네, 이제 네, 네. 소품으로 갖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용갑 의원이 그게 진짜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어이구. 예. 진짜로요? 큰일 난 예, 예. 네, 난리 난 적이 한 번. 그 병원 가시지 않았을까 걱정되네요. 위생적 같은 거 마시다가 하셨을 텐데. 뱉으셨겠죠. 네. 예, 그런 일도 아찔한 일까지 예, 생기네요. 예. 예.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국감 스타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네. 과거에는 뭐 청문회 스타 뭐 이렇게 그렇죠. 불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네. 국감 스타 본인이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뭐 이색 소품도 가지고 오고 또 네. 이렇게 팽수 혹은 이근 대위를 불러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론은 썩 좋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되나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죠. 네. 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늘어 누적 23,6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4일 연속 100명 아래를 유지했고요. 전날과 비교하면 확진자 숫자가 45명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50명의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 발생이 40명, 해외 유입이 10명입니다. 지역 발생 40명 역시 지난달 22일 이후 47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명, 경기 1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33명으로 지역 발생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경북 3명, 부산, 울산, 강원, 충북 각 1명입니다. 이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전날 정오 기준으로 서울 도봉구 소재의 노인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24명까지 늘어난 것을 비롯해 관악구 사우나, 동대문구 성경모임 등 기존의 집단 강연과 관련해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서울 지하철 1, 2호선과 경부선의 환승역인 신도림역에서 9명, 경북 포항시 어르신 모임방 8명 등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 만에 굉장히 수치가 적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 패턴을 보면 주말에 다소 진정됐다가 그렇죠. 주중에 다시 늘어나고 네. 다시 주말에 진정되고 네. 뭐 검사 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계속 그렇게 돼서 이 연휴가 다가오는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네. 고향 내려가십니까? 저는 뭐 본가가 일산에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일산에 가서 조용히 제사를 지내고 네. 다시 처가인 충남 덕산에 잠깐 들렸다가 인사만 드리고 바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가지 말라지 않습니까? 딱 장인 장모님만 뵙고 바로 올라올 겁니다. 진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왜냐면 저도 가정이 있는 몸이라서 예. 원하시기 때문에 네네.
장인 장모님만 뵙고 예. 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서울 토박이이기 때문에 어호. 외가 친가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뭐 평소에도 뵐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이번에는 뵙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뭐 하십니까 그러면? 이 긴 연휴를? 네. 저랑 너무 대비되잖아요. 정부 예. 방역 지침에 상당히 충실하시군요. 네. 역시 네. MC 장원이세요. 저는 그래서 뭐 딱히 뭐 다른 약속을 안 잡았고요. 그냥 네. 집에서 그냥 방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동영 작가가 부르면 나가야죠. 바로 나간다. 나가야죠. 당장 나가야죠. 예,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만큼은 제가 예. 거절하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개천절 집회입니다. 네. 계속해서 뭐 드라이브스루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던데 주최 측에서 어제 정세균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전쟁에 준하는 사태다. 그렇게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뭐 네. 운전면허 정지도 할 수 있고 뭐 긴급 체포도 할 수 있고 네.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도 집회를 열릴까요? 일단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분들이 다 집회하지 마라.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집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단체들이 다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그때 8월 15일 날 집회에서도 10명 이하로 하겠다라고 해서 집회 허가를 냈었는데 지금 몇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런 선례를 보면 이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건데 행정법원의 판단, 행정법원 이제 행정소송을 냈으니까 그 소송을 담당하신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집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이 판단이 8.15 된다. 집회가 판사가 허가해준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네, 그렇죠. 다시 못해줄걸요 법원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하간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집회가 열리냐 안 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8.15 광복절 집회에 또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집회를 허가 내주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지난번에 허가해 주던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너무 많이 굉장히 보내고 많은 있어요. 비난을 그 허가해 줬던 판사분도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 늘어난 이 확진자 수를 보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안 느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담감을 안고 뭐 법리적 해석만으로 선택을 하겠다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내려가는 분도 계세요. 네, 있습니다. 뭐 부모님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고향에 안 내려가고 그 대신에 네. 놀러를 간다. 이거는 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관광지 숙박업소들의 예약률이 상당히 거의 높아졌다고 뭐 합니다. 90% 이상. 네. 뭐 하여튼 100% 된 데도 네.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중에서 부모님 안 뵙고 놀러 간다는 친구들은 다 부모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연락을 다 드리고 거기 딴 데 간대요 이렇게. 정부의 예. 방역 지침에 정말 충실하시는군요. 충실합니다, 저는. 예, 자발적인 신고까지. 예. 두 분도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